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기쁠 때도, 화날 때도, 억울할 때도. 하지만 정약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입은 덕의 문이요, 화의 근원이다. 입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그는 평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것이 6가지 있다. 이렇게 말했다 전해집니다. 오늘은 그 6가지를 하나씩 풀어봅니다. 이건 도덕이 아닙니다. 살면서 반드시 부딪히는 현실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의 첫 번째 경고는 원망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망은 독처럼 돌아와 내 마음을 해친다. 우리는 종종 억울함을 털어놓으며 위로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분노로 굳어버립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원망은 세상에 흩어질수록 내복이 줄어든다. 그는 실제로 18년 동안의 유배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그는 세상을 읽었습니다. 억울함을 삼킨 자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가정의 불화를 입 밖에 내지 말라 했습니다. 가족의 일은 가장 가까워 보이지만 가장 쉽게 흉이 됩니다. 남에게 내 가정의 문제를 말하는 순간 그 이야기는 방향을 잃고 세상을 돌게 됩니다. 결국 돌아와 내 집의 평안을 해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일은 바람과 같다. 밖으로 내보내면 돌아올 때는 폭풍이 된다. 그는 집안에 다툼이 있으면 항상 글로 써서 마음을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그건 침묵이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말로 풀지 않고 기록으로 다스리는 지혜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선행을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은 좋은 일을 하면 누군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욕망이야말로 선의 진심을 무너뜨린다고 보았습니다. 베풀고 말하지 않으면 복이 된다. 베풀고 자랑하면 화가 된다. 그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선행을 말하는 순간 그 덕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말은 늘 비교를 낳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는 말에는 언제나 너는 왜 안 하느냐는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그때부터 선은 덕이 아니라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도운 이들을 끝내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돕고 잊어버리는 것. 그게 진짜 선이라 했습니다. 이 3가지 원망, 가정의 불화, 선행. 이건 누구나 한 번쯤 내뱉고 후회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다사는 알았습니다. 한 번 새어나온 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 침묵의 값이 얼마나 큰지 그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 세상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먼저 나의 입을 지켜라. 먼저 네 번째, 돈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인간 사이의 불화가 대부분 돈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논할 수 있는 것은 도리요, 나눌 수 있는 것은 인정이지만 돈은 그 둘을 다 깨뜨린다. 돈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감정이 금액으로 환산되고 진심이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사는 제자들에게 돈을 말하는 자는 덕을 잃는다. 라고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썼는데 하는 말이 떠오를 때 그 관계는 이미 금이 간 것입니다. 돈이 오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순간 신뢰는 사라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으로 돕되 말로 남기지 않습니다. 도움을 줬다면 있습니다. 빌려줬다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침묵입니다. 5번째, 계획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뜻은 속에 두고 입으로 내지 마라. 말한 뜻은 이미 절반이 흩어진다. 그는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람은 남의 성공을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길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말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관찰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당신의 집중을 무너뜨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록하고 실천하고 결과로만 세상을 설득합니다. 계획을 떠벌리는 건 운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말은 바람이고 바람은 씨앗을 날려버립니다. 씨앗은 흙 속에 있어야 자랍니다. 당신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감추고 깊이 뿌리내릴 때 진짜 결과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6번째, 마지막은 감정입니다. 정약용은 감정을 다스리는 일을 인간 수양의 첫걸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감정은 들키는 순간 그 주인이 바뀐다. 화를 내면 상대가 나의 약점을 알고 서운함을 드러내면 상대가 나를 가볍게 봅니다.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이미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슬픔은 홀로 다스리고 기쁨은 나누되 자랑하지 마라. 그는 모든 감정을 다 품되 세상에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그의 강함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속을 다 감추고 어떻게 살아가나요? 정약용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감추는 건 외면이 아니라 절제다. 그는 감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입 밖으로 새어나가 자신과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 문을 닫는 법을 배운 겁니다. 이 6가지, 원망, 가정의 불화, 선행, 돈, 계획, 감정.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운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말로 흩어진 기운은 다시 모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의 기운은 점점 응집되어 운이 됩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품격을 만들고 그 품격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말을 삼가면 몸이 편하고 입을 지키면 마음이 편하다. 사람이 입을 다스리면 하늘도 그를 돕는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은 여전히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조용한 사람이 오래갑니다. 그의 말은 적지만 그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가집니다. 다산의 지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의 먼지를 다 맞아본 사람이 남긴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그 순간까지 침묵해야 할 6가지. 그건 세상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의 오디오북 결론. 말을 감추면 중심이 남고 감정을 다스리면 품격이 남으며 계획을 숨기면 운이 남는다. 정약용이 남긴 이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을 다 말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다스려라. 말이 고요할 때 복은 그 자리에 머문다. 정약용이 그토록 강조한 침묵의 힘. 그건 단순히 말을 아끼는 미덕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관계와 운의 흐름이 모두 말의 무게 위에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살던 조선의 세상은 한마디 말로 벼슬이 오르고 또 한마디 말로 목숨이 사라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말이란 곧 운명이다. 그래서 그는 입을 지키는 일을 덕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운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복이 새어나가고 결국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일수록 말이 짧고 목소리가 낮습니다. 그건 단순히 신중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운을 밖으로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운은 에너지입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정해진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감정 표현, 헛된 자랑으로 그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집중할 힘이 남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의 구조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란 기운의 문이다. 그 문을 함부로 열면 복이 바람처럼 달아난다. 그가 강조한 침묵은 참는 침묵이 아니라 지키는 침묵이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줄이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계획을 조용히 품는 순간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잡음이 사라지고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그게 바로 운이 도는 순간입니다. 운은 언제나 정돈된 마음을 찾아옵니다. 소란스러운 사람,
늘 불평하고 자랑하고 화내는 사람에게는 운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그걸 기운의 질서라 불렀습니다. 기운이 모이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하고, 마음이 고요하려면 입이 고요해야 합니다. 그의 침묵의 철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섭섭한 말을 듣고 즉시 반박하거나 해명하려 할 때 그 순간부터 관계는 대립으로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침묵하면 상대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 짧은 고요함이 말보다 강한 설득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존중의 언어입니다. 말로는 다투지만 침묵은 서로의 마음을 재정렬시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로 설득하지 말고 태도로 설득하라. 그 태도의 중심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일수록 말이 거칠어집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말로 터뜨리려 하죠.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침묵 속에서 자란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배려이고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겪은 유배의 세월을 말을 버리고 마음을 얻은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침묵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가장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를 갇히게 한 게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말을 버리자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렸고, 감정을 삼키자 사람의 마음이 더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가 깨달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침묵은 약한 자의 피난이 아니라 강한 자의 무기다. 지금 당신이 말하고 싶은 걸 삼킬 수 있다면 그건 패배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조종하는 힘을 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지만 침묵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게 정약용의 현실적인 인생 지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입은 복의 문이자 화의 문이다. 그 문을 닫는 순간 하늘이 대신 열어준다. 사람의 인생은 길고 그 속엔 무수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부터 꺼냅니다. 억울함을 털어놓고 분노를 터뜨리고 두려움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때야말로 입을 닫아야 할 때라 했습니다. 그는 유배길에 오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으나 내 입이 나를 구한다. 그 말은 곧 말을 삼키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삶의 위기 앞에서 말을 멈추는 건 패배가 아니라 기운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기운은 흩어지고 판단은 흐려집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는 관직에서 쫓겨나고 억울한 누명 속에 수년을 살았지만 한 번도 세상을 향해 원망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침묵의 시간에 그는 세상을 관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흔드는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로 세상을 바꾸려 하면 세상에 휘말리지만 말을 멈추면 세상이 스스로 변한다는 걸.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 억울하다, 이건 불공평하다는 말이 입끝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삼키는 순간 상황의 주도권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감정의 포로가 되지만 침묵하는 사람은 판단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멈춘 사람은 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싸움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본 사람만이 끝내 이깁니다. 정약용은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고 침묵은 땅과 같다. 바람은 흔들리나 땅은 변하지 않는다. 위기의 순간 바람처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땅처럼 침묵을 지키는 사람만이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는 결국 말에 무너진다.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는 자는 끝내 세상을 얻는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산이 유배 중 편지를 통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불리한 때에는 말하지 말라. 말은 이길 수 없고 침묵은 패하지 않는다. 그 제자가 나중에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스승의 침묵 한마디가 내 평생의 방패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침묵은 방패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키는 행위입니다. 내 명예를, 내 평정을, 내 인생의 방향을. 인생의 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건 세상의 소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입이 만드는 소리입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틀렸다. 이런 말들이 내 안의 희망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희망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여백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에 그는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세상을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힘이 오늘 우리가 읽는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로 남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를 지운 게 아니라 그를 영원히 남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도 같은 순간이 올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고 세상이 당신을 외면할 때, 그때 정약용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입을 다물면 하늘이 듣고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따른다. 침묵은 약한 자의 피난이 아닙니다. 그건 강한 자의 전략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은 작으나 화는 그 안에서 나오고 마음은 작으나 복은 그 안에서 자란다. 그가 남긴 이 한마디는 품격과 운의 비밀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입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운을 다스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 말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 전에 한번 마음을 살피고 말한 후에는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그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자기 기운을 흩뜨립니다. 불평으로 복을 깎고 자랑으로 운을 세게 만듭니다. 결국 세상이 그를 가볍게 다룹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게 있는 말은 천천히 태어나고 가벼운 말은 입에서 쏟아진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을 두고 속이 넓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에는 그 사람의 깊이와 무게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품격은 지식이나 지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그 태도의 첫걸음이 바로 말의 절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에 분노하고 한순간에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한순간의 충동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운의 주인이 됩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입은 몸의 문이다. 문이 늘 열려 있으면 복이 드나들 틈이 없다. 그는 복이 운의 흐름이라고 믿었습니다. 운은 고요한 마음을 좋아하고 침묵 속의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닫고 귀를 열라고 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듣는 힘이 생기고 듣는 힘이 생기면 판단이 깊어집니다. 그 판단이 바로 운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같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 곁에는 신뢰가 쌓입니다. 그는 가벼운 비밀을 흘리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연히 마음을 엽니다. 그게 품격이 만든 영향력입니다. 품격은 단순히 고상함이 아닙니다. 그건 조용히 세상을 다루는 힘입니다. 말이 적지만 그 한마디가 오래 남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에서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격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적었지만 그 한 문장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받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큰 소리치는 사람에게서입니까? 아니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에게서입니까? 조용히 책임을 지는 사람, 화를 내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 말보다 눈빛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존경받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사람을 진실한 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입을 닫은 사람은 마음이 진실하고 마음이 진실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운이란 결국 자신을 정돈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침묵은 정돈의 시작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감정이 정리되고 생각이 깊어지고 행동이 명확해집니다. 그 정돈 된 마음이 복을 불러오고 사람을 모으고 기회를 붙잡게 합니다. 그러니 정약용의 가르침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말을 줄이면 운이 들어온다. 입을 다스리는 자가 인생을 다스린다. 삶의 품격은 화려함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고요함에서 피어납니다. 고요한 사람은 세상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엔 언제나 복이 머뭅니다. 다산의 마지막 제자들은 그의 말을 한결같이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스승은 늘 조용하셨다. 그러나 그 침묵은 천둥 같았다. 그 한 줄이 정약용의 모든 철학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그리고 세상 경험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고 눈빛이 길어집니다.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말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는 나이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침묵의 철학은 결국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은 천한 것을 낳고 마음은 귀한 것을 낳는다. 이 말은 곧 입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존엄입니다. 그건 세상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정약용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가 말년에 남긴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의 말은 줄었으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젊은 시절에 그는 말로 세상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좌천되고 유배되고 오해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묵 속에서 오히려 그의 말은 세상보다 커졌습니다. 그의 조용한 태도가 세월을 이겼던 것입니다. 정약용의 침묵은 비굴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절제된 존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예의다. 사람이 노여움에 휩싸이면 그 순간 품격은 무너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의 통제권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말의 문을 닫습니다. 그 문을 닫는다는 건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연결을 끊지 않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억울하게 몰아세우고 내가 아무리 말해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일어서라. 하늘이 너를 대신 설명하리라. 그 한 문장은 그가 평생을 걸고 남긴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이 즉시 이해되지 않아도 결코 다급하게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진실이 결국 말을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의 존엄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항상 욕망이 섞여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때로는 이기고 싶습니다. 그 욕망이 커질수록 말은 거칠어지고 그 거친 말은 결국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욕망의 불을 식힙니다. 그 불이 꺼져야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스스로의 본 모습을 봅니다. 정약용은 그걸 마음의 거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제 모습을 비춘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생각의 정제, 감정의 숙성, 그리고 품격의 완성입니다. 조용히 말 한마디를 아끼는 동안 마음은 자랍니다. 그 자란 마음이 결국 삶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정약용은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까지 그의 입은 고요했고 그의 눈빛은 평안했습니다. 그건 세상과의 싸움을 끝낸 표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로 드러나지 않고 침묵으로 완성된다. 끝까지 고요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 침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의 완성입니다. 말이 멈춘 자리에서 마음은 비로소 가장 선명하게 빛납니다. 정약용이 세상을 떠나던 날,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용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를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그의 얼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의 얼굴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였다. 그가 평생을 통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그 어떤 말보다 강했습니다. 끝까지 침묵하라.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정약용의 인생은 끊임없는 억울함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개혁을 외쳤고 그 대가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 했고 심지어 가까운 이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침묵의 세월 속에서 세상을 꿰뚫는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그 조용한 손끝이 세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역사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말로 자신을 지키려 했는가?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강함이 견디는 형식입니다. 정약용의 침묵은 세상을 피한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높은 곳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가 침묵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쏟는 순간 자신의 중심이 세상으로 새어나간다는 걸. 그래서 그는 끝까지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안에서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입으로 운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입을 지키는 자만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정약용의 침묵은 그의 마지막 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말을 줄이면 복이 머무르고 침묵하면 마음이 완성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그의 침묵을 어떻게 삶의 태도로 옮기느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6가지. 그건 단지 조심하라는 금기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오래 지키는 기술입니다. 원망을 말하지 말라. 그건 복을 흩뜨린다. 가정의 불화를 말하지 말라. 그건 평안을 무너뜨린다. 선행을 말하지 말라. 그건 덕을 약하게 한다. 돈을 말하지 말라. 그건 신뢰를 잃게 한다. 계획을 말하지 말라. 그건 운을 흩뜨린다. 감정을 말하지 말라. 그건 품격을 해친다. 이 6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이 적지만 그의 존재가 크고 단단합니다. 다산의 침묵은 결국 완성의 언어였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세상을 이겼고 침묵으로 자신을 지켰으며 침묵으로 후세의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입을 닫은 사람만이 끝내 세상을 얻는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지만 침묵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건 소리 없는 울림,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깊이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그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날엔 말 대신 눈을 감으십시오. 속이 상한 날엔 말 대신 호흡을 고르십시오. 불안한 날엔 말 대신 마음을 다독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의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이 당신의 운명을 바꿉니다. 정약용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물결이고 침묵은 그 물결을 비추는 달이다. 말은 사라지지만 침묵은 남습니다. 그 남은 고요함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완성할 것입니다. 침묵은 마음의 끝이자 지혜의 시작이다. 말을 삼킨 사람은 세상을 얻고 끝까지 침묵한 사람은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